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중간의 속속경제의 오중건입니다. 제가 오늘 시사 해설을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간의 속속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4월 23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금 700명대가 계속되면서 되는데, 백신은 가뭄이고요. 백신은 구하기 힘들고, 여권에서 계속 K-방역을 자랑하면서 계속 지금 이 문제가 꼬이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백신 전쟁에 참패하면서 디스토피아를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접종률은 3.5%밖에 안 되면서 참담한 실정인데, 야당이나 언론 탓을 되풀이하고 백신을 들여와서 국민을 살리는 게 문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20대가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가 일어났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20대 뇌출혈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 깊이 되는 백신만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지금 국민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백신만 들어오고 있는데, 여론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지는 않고 여론 무마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 미중 경쟁수에서 열리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백신 확보와 비핵화 등에 조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바이든에게 트럼프를 계승하라고 하면서 백신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연이은 그 동맹을 흔드는 발언들, 외무장관이라든지 혹은 등등, 이름 또 우리 대통령이 직접 보아오 포럼이라든지 최근 뉴욕타임즈 회견 등에서 계속 한미 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할 때이냐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미 백신 수합 문제에 대해서 쿼드 국가와 우선 협력을 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백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단 인접국, 캐나다 같은 인접국, 그다음에 쿼드 3국, 일본, 호주, 인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맹국 순서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백신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질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미국의 백신 지원 쿼드국 우선에 하려고 하는 미국의 백신을 가지고 안보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국이 지금 화이자 안정성이 높은 화이자의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5천만 명분을 추가 협상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연말까지 3억 명분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수화풀을 미국으로 사실상 거절당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 외교 난맥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에 참여하지 안을 안고 있으면서 계속 백신 확보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최근에 뉴욕타임즈와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북미 회담에 참여하고, 싱가포르에 들렸던 트럼프의 북미 회담을 인정을 하고 북미 회담에 참여하고, 중국과 접촉을 중국과도 좀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신비를 계속 거슬리고 있는, 바이든의 신비를 거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쿼드 참여와
한국이 원하는 백신 확보가 이게 어긋나면서 결국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연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일단은 소련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5를 지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어디에도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스푸트니크 5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처럼 지금 혈전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얀센은 접종 중단 공고가 내려졌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계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거 외에는 별 대안이 없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동맹도 잃고 지금 백신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 백신 도입은 유럽에서 허가 여부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도입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지금 백신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5가 안전하다는 자료도 없고 미국과 유럽도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불투명한 속에서 러시아 백신의 도입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지금은 웃돈을 주고라도 백신 확보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백신 확보를 하는데 민간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느냐. 민간 네트워크를 100% 활용해서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번 화이자의 300만 분 추가 확보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사실상 작용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당시에 이제 삼성 바이오의 경영진과 화이자와 이렇게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타결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이재용 부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또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혀 뭐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고 그냥 국내에만 갇혀 있는 586의 586 세력들, 한마디로 국정 능력이 없는 그런 관리들에 맡겨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꼬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종북 친중 문제만 계속 주장하면서 미국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백신 확보도 못하고 동맹도 흔들리면서 심지어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연기되는 것이 아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도가 지금 하루에 31만 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 코로나가 단시일 내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내다보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션 시장이 얘기했던 자가 검사 진단 키트를 제가 긴급 승인하기로 3개월 조건부로 긴급 승인하기로 발표를 곧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션 시장이 그저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그러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화상으로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불안과 불공정 해소를 통해서 재도약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비전 2030위원회를 다음 달에 발족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함께 청년 서울을 만들자, 젊은 서울을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서울 재도약 5가지 약속을 제시하면서 다음 달에 이 약속을 실현할 비전 2030 위를 구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재건축은 낭비다, 그리고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 정부는 공공임대를 얘기하는 가운데 3조를 들여서 지은 SH 임대 아파트가 2만 가구 중에 4,700가구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 44,700가구가 비어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장에 놀란 여당은 종부세를 상위 1%만 내는 부유세로 바꾸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중구난방 지금 세금 폭탄으로 민심이 돌아선 민심에 대해서 지금 중구난방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굉장히 지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미국의 그 비트코인 코인마켓캡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소폭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약간 하락하는데 이더리움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한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올라갔다가 여기가 10억 저지선에서 다시 좀 하락했다가 다시 10억 저지선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지금 다소 하락하면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 하한선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 할 것인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가는데 추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미국 FOMC의 통화정책 방향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3월부터 저점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도 작년 3월에 양적 완화 정책을 미국에서 하고 제로금리를 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중단하고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하느냐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최근에 그 디파이 열풍이 다시 계속 이어지면서 스마트 계약에 특화된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광풍 불면서 말씀을 일으키고 있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유 없이 그냥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4월 1일 10,000원 줄 때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광풍을 일으키면서 올라서 한 6, 7배 올랐는데 이것이 뭐 크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올랐다는 그야말로 투기판이 으로 가격이 올라 다들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마 도지코인이 큰 쓸모가 있지는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업비트 마켓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지금 도지코인도 하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지금 8,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해서 6,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좀 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저지선에서 쫙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이동평균선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큰 추락이 예상이 되고요. 보통 이동평균선 하한선에서 반등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320만 원까지 갔지만 지금 290만 원대에 숨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한때 지금 이게 많이 올라서 5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330원으로 하락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지금 아로와나 코인이라는 게 주목을 받았어요. 아로와나 코인이 지금 4월 20일에 상장을 했는데
4월 20일에 비쌤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게 20일에 상장하자마자 엄청 올라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지금 이것이 뭐 거의 처음에는 5만 원대까지 갔다가 한 4만 원대 정도에서 한 정도의 고점을 이루고 좀 지금은 하락을 해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로하나 코인이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이 지금 큰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9,100원 정도로 떨어졌군요. 근데 이 아로하나 코인이 왜 이거 상장했는데 많이 올랐을까 하는 것이 이제 도지코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도지코인은 사실상 큰 쓸모가 없이 그냥 그 SNS상에서 팁을 주던 그런 정도의 코인인데 아로하나 코인은 다소 좀 어느 정도 실체를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로하나 코인의 발행 한 그 주체가 한글로 컴퓨터 그룹의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인 한컴 위드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탄탄한 기업이 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그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통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코인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위드, 한컴 위드도 2001년에 이미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런 목적을 이런 그 금거래, 금유통에 필요한 암호화폐를 만들기, 금유통의 신뢰를 더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금융통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거죠. 그 제고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금거래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지금 이번에 그 4월 20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스위스의 그 루체른 대학 교수가 만들었던 그 골드 체인하고 골드 코인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그 아주 귀금속 같은 것에 관해서 유통을 예컨대 귀금속의 유통을 정확하게 중간에 뭐 다른 그 가짜가 끼어들지 않도록 심지어는 금 광산 채굴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프로세스 유통 과정을 전부 체크하는 완벽하게 블록체인으로 체크하는 그런 그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코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마침 그 암호화폐에 지금 광풍 속에서 상장이 되면서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락해서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최근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상승률이 높았던 지금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그 코인들 몇 개를 한번 보면은 소위 알트코인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다소 이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몰렸는데 단연 일주일 사이에 도지코인이 469% 올라서 단연 1위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에서 이제, 하드포크를 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역시 그 이더리움의 이 요즘 디파이 열풍에 불면서 118% 오르고, 그 다음에 시아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107% 올랐습니다. 이 시아코인은 스토리지 부분을 블록체인화에 시킨 코인인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을 하기 위한 그런 코인입니다. 컴퓨터 저장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서로 비밀을 보장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코인인데요. 그런 코인들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모든 개인들이 다 개인 클라우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렇게 쓰고 남는 공간들을, 저장 공간들을 서로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 코인인데요.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체인이라고 하는 이 비체인은 이거는 이제 어떤 물건이 출하가 되고 이동이 되고 도착되는 그런 일종의 물류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물류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컨대 중국에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돼지고기가 상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돼지고기를
키우는 농장부터 마지막 음식점까지 쭉 오는 과정을 전부 체크하면서 블록체인을 체크해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코인도 나와 있거든요. 이걸 물류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물류코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물류코인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인도 그 물류코인 중 하나인데 105%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즌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크코인이라고 그래서 계좌 간 자금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이 다크코인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은 다크코인을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외국에서 지금 88% 올랐습니다. 대충 이런 그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단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알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특히 이제 그 알트코인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많이 투자하는데 한국에서 최대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코인 숫자가 한국에는 178개인데 미국은 18개. 우리가 이런 잡코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한국의 코인에 한국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좀 일종의 한탕주의가 한국에 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체 코인 수가 업비트에 178개인데 이 숫자가 약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그림을 보면은 업비트에 전체 코인 상장수가 177개고 그 중에서 한국 코인이 26개다 이제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178개니까 비트코인 빼고 나면 다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상장돼 있다 그런 얘기죠. 비스매도 172개가 상장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코인은 12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코인원에서는 188개가 상장돼 있는데 84개가 한국 코인이다. 그러니까 한국 코인도 지금 한 100몇십 개가 지금 업비트, 비스ም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96개에다가 122개, 밑에 124개네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현재 코인들이 대체로 한 200여 개 정도 이미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시가총액이 보면 한국의 대표 가상화폐 시가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6조 원의 클레이입니다. 이 클레이는 카카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카카오가 네트워크도 많기 때문에 멤버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 발행한 클레이가 클레이가 가장 시총이 크고요. 그 외에 이제 메디블록이라 해서 메디블록은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거래해서 예컨대 이제 의료 정보 같은 것을 제약회사, 바이오회사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코인인데 한국에 벌써 이런 그 의료 관련 코인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디블록이 가장 오래된 코인인데 3,667억 원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다움이라는 게 있고 보라밀크 무이블록이 있는데 메타다움은 아마 그 컨텐츠 관련 그런 코인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밀크 무이블록 뭐 이런 이 무이블록은 이제 한마디로 그 영화 같은 그런 오락 컨텐츠 같은 것을 거래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너무 폭등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시급하다. 주식도 상장하려면 공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공시 내용은 우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걸 공시하려면은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금융자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시 임무 같은 것도 제대로 규정이 돼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온갖 잡코인들이 상장이 되면서 지금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그래서 코인이 또 거래수도 많아요. 한국에 거래수가 한 200여 개, 100개에서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게 지금 거래소를 갖다가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고요. 그리고 이걸 거래하는 거래소를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홈피 같은 걸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온라인상에 판매하는 것도 그게 다 통신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통신 판매업자 중에서 어느 통신 판매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검법을 계기로 해서 거래소를 신고하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신고된 것만 이제 앞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어제 보니까 금융위원장이 한 200개 정도라 얘기했는데 200개 정도에서 사전 코인들만 상장해서 한마디로 그냥 한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요. 상당히 그 시장 이 생태계가 굉장히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을 인정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서 무더기 상장으로 대행 거래소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동아일보는 이제 우죽순 거래소가 약 200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래소만 돈을 번다 이제 그런 얘기. 왜냐하면 수수료가 굉장하니까 지금 가장 큰 거래소가 업비트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19조 원 정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스미 4조 4천억 정도 되거나 코인론이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코어빗이 1,6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하루의 거래액이 약 25조 정도 된다. 25조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합한 것보다도 지금 많은 그런 규모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요건을 갖추시면 요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명 인정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실명을 확인한 계좌를 은행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추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하고 신고를 받아준 그런 업체만 이제 거래소만 신고를 받아준다 해서, 만약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를 못 받고 그 200여 곳 중에서 아마도 지금 시장의 전망은 한 10개 정도만 신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광풍이 3년이 흘렀는데 정부는 이렇게 대책이 없이 구경만 하고 있다. 그래서는 통신 판매업자를 간주하고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장 심사라든지 규정 같은 게 정비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거래액이 25조 원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관 공동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스위스 같은데 핀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스위스는 이제 한국을 치면 금융위원회 같은 게 핀마인데 거기서 핀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과세는 또 한다고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금융자산으로 인정은 하지만 기타 소득을 간주해서 과세를 한다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상당히 모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해서 일단은 실체를 인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장 심사를 제대로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보이면 주식시장처럼 상하한가나 사이드카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빨리 입법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핵심 금융이라고 했던 P2P, 이 P2P가 지금 이게 2014년에 출범한 건데, 그때 출범할 때는 상당히 비대면 거래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민들이 금융을 필요한 작은 소액의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금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2009년 1월 달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P2P도 그동안에 정부에서 금융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걸 갖다가 대부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동안 P2P 연계 대부업이라고 해서 살장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의 P2P가 제대로 된 P2P 업체들보다도 그냥 막 여러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뭐 한 200개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0개 정도, 110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난립하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새로운 금융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생겼는데 작년 8월에 드디어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온투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연계 온라인 연계 이게 이제 그 대부 금융업으로 이렇게 온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름이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서 일단 온투법이 제가 뭐 온라인 연계 무슨 투자법인가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되면서 자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 하는데 온투법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2014년에 출발한 거니까 6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6년 동안 이걸 대법이 아닌데도 대법으로 그냥 페인이상 간주해서 제대로 규제 감독 없이 사각지대 있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속출했거든요. 지금도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체를 인정하지 하루 거래액이 25조 원이 되는데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필요한 오히려 규제가 금융 규제 같은 게 많으면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규제마저 도입하지 않으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말 금융당국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알아야만 인정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그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약간 올라갔던 그 실적 기대로 올라갔던 것이 다소 그냥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증시 주변에 지금 그래서 예탁금만 67조 원, 그리고 뭐 지금 신용융자 잔고도 한 20조 원 정도 되니까 대체로 8, 90조 원 정도의 시장 주변 자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곧 지금 IPO 대어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카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니콘 기업들의 IPO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행되면 이것이 또 어떤 그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게 코로나가 오래 가면 경제가 너무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너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자영업자가 거의 빚더미에 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의 대출이 803조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대출도 80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을 안 하면은 경제가 제가 보이는 백신을 내년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송두리째 기반이 붕괴되고 많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많은 가구들이 가게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게 다음 달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코드에 가입하는 걸 우리가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북미 회담을 주장하고 뭐 중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면서 마치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 같은 그런 얘기들만 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백신 확보도 물 건너가고 한미 동맹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달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지금 백신 확보 안 되면은 집단 면역이 안 되면서 이거 1년만 더 가면 우리 경제가 완전히 지금 뿌리채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는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이 빠르게 되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중앙은행 통화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가장 먼저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매주 40억 달러 하다가 30억 달러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거죠.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미국도 긴축이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1년을 앞두고 또 최저임금 협상이 지금 정책 계속 일만 만 원까지 올리자 그런 얘기인데 정치 목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공약이 대통령 공약이 만 원이었거든요. 정치 그러나 아직 경제가 워낙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목표가 아닌 경제 현실을 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전쟁에서 이제 더 전쟁에서 한국 반도체가 정말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투자세 공제를 50%까지 해야 한다는 안을 야당의 추경 의원이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위험하면 한국 경제 위기가 더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AI 스타트업에서 한국이 톱 100개인데 미국이 역시 65개인데 한국은 제로다. 앞으로 인공지능 문제가 큰 문제가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야 이제 AI 기업들 그게 더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이제 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없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 AI 기술은 너무 규제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1.8년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서 법 정비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선도가 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 워크라고 해서 카카오가 비대면 공유 사무실, 공유 워크플레이스라고 했거든요. 워크플레이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고. 정말 이게 지금까지 우이워크 같은 공유 사무실 업체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을 금융공조위가 공정거래위가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도 IT 업계에서는 3천여 개의 규제법이 작동 중인데 또 규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의 김범수 총수지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외교 문제를 비화할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기후환경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녹색 규제, 신보호장벽으로 한국 수출에 발생해 부르는데 오히려 한국은 거꾸로 앞으로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수조 원의 규모를 신설하는데 이건 결국은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또 온실가스 감축을 또 한다고 하면서 철강이나 정유, 화학 등의 직격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이 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GTX-D 라인이 김포 부천까지만 가는데 강남은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김포 부천에 있는 분들이 이거 환영할까요? 이거 잘못하면은 만들어 놓고 사용이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또 기업과 한몸이라더니 벌써 대통령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친노동법을 꺼내서 10명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경영 참여하는 그런 법이 개정해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다시 1120조 원의 가족계획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안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 재정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에 미국도 국가 부채가 GDP 100%가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옐렌이 법인세를 올리는데 미국만 올리면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전 세계가 같이 올리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마 그것이 이번 7월 G20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자영업자의 그 부채 증가도 보았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1년 정도만 더 가면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지금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는 속에서 백신 확보가 첫 번째도 백신 확보, 두 번째도 백신 확보인데 문제는 백신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할 수 있는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쿼드 참여 문제와 북한 문제,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해서 비극거리면서 정상회담 자체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울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3일 시사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